보신 것처럼 이번 대책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궤도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오정인 기자와 알아봅니다. 핵심은 개인별 DSR 강화죠. 그동안 은행 평균에 맞췄지만 이제는 오로지 차주만 본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차주들이 규제를 받게 될까요? 네, 우선 당장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이 적용되는 경우는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33.4%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입니다. 네. 내년 7월이면 2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약 243만 명, 전체 차주의 12.3%로 예상됩니다. 오는 2023년 7월이면 전체의 30%에 달하는 568만 명이 이 차주별 DSR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연소득이 8천만 원이고 시가 9억 원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실수요가 아닌 이른바 갭 투자일 때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인 경우 주담대 17억 1천만 원에다 신용대출까지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앞으로는 6억 7,50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네. 또 30억짜리 토지의 경우도 한도가 24억 원에서 역시 6억 7,500만 원으로 크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하위 주택 매매 수요와 단기 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등 대출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금 시장이라는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막는다고 다른 쪽도 막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의 완성도를 보일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당국은 대출을 규제해서 증가세를 잡겠다는 건데 여당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무주택자에게 LTV와 DTI를 9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건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군요. 오정인 기자였습니다.